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한글의 가치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길이 때문에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라가게 됩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한 인물이 해낸 가장 위대한 일은 한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한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가치를 돈으로 표현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인자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회적 이윤의 사례를 하나 더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사례로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져서 사회적 이윤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이윤의 가치를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윤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하면 소멸되어서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효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쌓여있는 자산과 같아서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유익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소용이 있다면 개인적 이윤일 텐데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발생한다면 사회적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글자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만한 글자가 없습니다. 각각의 모양도 뛰어나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덕분에 가장 적은 수의 기본 자모로도 수많은 조합을 구성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리를 표현해내는 능력이 이제껏 등장한 전 세계 문자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한글은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모의 수가 적고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 덕분에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인 글자입니다. 한글은 만들어진 시점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는 한글과는 떼어낼 수 없는 조합입니다. 한국어는 음가의 길이나 음가의 높낮이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글만으로도 그 뜻을 표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글은 한국어와 조합을 이룰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만 글자의 음가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가의 높낮이가 중요하지 않은 언어라면 한글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실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아무런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것이지만 세계 공용의 문자로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자부해도 될 것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회적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최첨단 IT 시대의 활용성이 뛰어난 한글의 편리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한글은 사회적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이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가치를 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표현된다고 해도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와 정신 가치로 한글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이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유익한 효과의 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해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의 합도 산정해서 유익한 효과에서 유해한 효과를 제하면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주는 유익한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해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글이 유해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효과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글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글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모든 음가를 표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과
자음의 순서로 조합되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며 이것이 단 하나의 음가를 지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의 개수는 14개이며 특정 자음을 두 개로 합하면 경음을 만들 수 있어서 경음을 위한 자음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음의 개수는 10개이며 모음을 조합해서 여러 형태의 복합 모음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음과 합해서 24개의 자모만으로 음가가 필요한 글자를 조합해서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자모의 모양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서로 간에 혼선을 유발하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혀야 하는 문자의 개수가 매우 적고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시간도 매우 짧아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몇 시간 안에 모든 한글을 읽어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글자를 익히는 데 소모해야 하는 노력을 덜해도 되는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문맹률이 낮아지고 또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과 의식 수준을 높이는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한글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글자가 없는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글자가 없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글자가 없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다가 다양한 이유가 발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소멸되기도 합니다. 한글을 차용한다면 이런 언어들도 문자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유산인 언어가 소멸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글자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대개는 문명이 낙후되거나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서 가난하거나 원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이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글자로서 사용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문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지식들을 이용해서 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글이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일 수 있고 문명 수준도 높일 수 있는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현대 문명에서는 한글은 자모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에 최적화되어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중국어 자판이나 일본어 자판과 한글의 자판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은 표기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 버튼의 개수가 매우 적으며 그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음가를 중간에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표기하고자 하는 문자로 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는 글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글 자판을 사용한다면 원하는 글자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모의 숫자가 적고 형태와 발음 규칙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스마트폰보다 더욱 발전된 새로운 기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글자보다 한글이 훨씬 더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한글이 만들어내는 유익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긍지를 심어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에 한글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글이 주는 다른 유익이 더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정도의 유익만으로 한글의 가치를 산정해 보고자 합니다. 한글이 만들어내는 유익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고 시간 소모를 줄여주며 정신적인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 양이 얼마만큼인지를 산정하면 한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유익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유익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산정하면 한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점,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 우리 민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점,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문맹률을 낮춘다는 점에 대해서 그 유익을 각각 산정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한글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점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유익을 제공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와 그 사람들이 특정 기간 동안에 한글을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한글을 사용할 때 줄일 수 있는 시간 소모량을 안다면 특정 기간 동안에 한글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유익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한글의 사용 편의의 가치는 사용자 수 곱하기 사용시간 수 곱하기 단시간당 절약되는 시간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점은 국민들이 한글을 사용할 때 혹은 한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단순히 한글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도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서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적인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만족은 아무런 만족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인생에서의 새로운 시간을 만족이라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유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아무런 정신적 만족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정신만족도 50%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시간을 정신만족도가 올라간 만큼 보다 만족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의 의미는 정신적인 만족 상태로 해당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혹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만족 상태의 해당 시간을 얻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한글이 국민들에게 갖게 하는 자긍심을 가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자긍심을 갖는 인구수 곱하기 특정 기간 동안 자긍심을 갖는 시간 곱하기 자긍심으로 인한 정신만족도 향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려면 각 국민들의 정신만족도 향상값과 정신만족의 시간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통계치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긍심이라는 측면에서의 한글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글이 문맹률을 낮춘다는 점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유익과 국가정책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유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익은 정신적인 만족으로 결과가 나타나며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는 국민들의 수와 향상된 정신만족의 통계치를 구해서 유익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문맹에서 벗어나는 국민의 수 곱하기 정신만족도 향상 곱하기 기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맹에서 벗어나는 국민의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내려면 한글이 창조되지 않아서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를 구하면 됩니다. 국가정책 운영에 도움을 주는 유익이 얼마인지는 개별적인 국가정책의 가치와 문맹률이 낮아져서 도움이 되는 정도를 구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단위기관별 개별적 국가정책의 가치 곱하기 문맹률 하락에 따른 정책 집행의 실현성 향상 비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적 국가정책의 가치를 아직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가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 가치를 얼마, 시간 가치를 얼마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책 집행의 실현성은 문맹인 국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며 개별 정책별로 그 실현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한글이 글자가 없는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글자가 없는 민족이나 나라의 사람들이 한글을 표기 글자로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면 됩니다. 글자가 없는 상태라면 그 민족이나 나라는 모두 문맹인 상태입니다. 한글을 도입해서 그 나라나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글자로 채택을 한다면 단번에 문맹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한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문맹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자가 없던 민족이나 나라가 한글을 차용해서 얻게 되는 가치는 문맹률을 낮추는 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식으로 표현하면
앞에서 다루었던 두 식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합하면 됩니다. 문명에서 벗어난 국민의 수 곱하기 정신 만족도 향상 곱하기 기간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단위 기간별 개별적 국가 정책의 가치 곱하기 문맹률 하락에 따른 정책 집행의 실현성 향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글이 주는 대표적인 4가지의 유익들을 바탕으로 이 유익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산술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표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표현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한글의 가치는 얼마일까 2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